낡은 가죽 지갑을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안에서 꺼내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가볍고 초라해 보입니다. 2026년 서울 도심의 정오를 알리는 시계 소리와 함께 직장인들의 구두 소리가 보도블럭 위를 바쁘게 두드립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기찬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식당 입구마다 붙어있는 가격 인상 안내문 때문이었을까요? 어제까지 9,000원이었던 김치찌개가 오늘은 10,000원을 훌쩍 넘어 1,100수mon이라는 숫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낯선 단어가 우리의 일상을 점령해버린 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도심에서 10,000원 한 장으로 번듯한 식사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된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외식 물가지수는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정 씨는 오늘도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지갑을 여는 행위 자체가 공포가 되어버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물가의 파고를 피해 직장인들이 몰려드는 의외의 장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대형 빌딩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오전 11시 20분부터 수백 명의 사람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화려한 맛집이 아니라 바로 구내식당이었던 거죠. 140석 규모의 식당은 순식간에 만석이 되고 대기줄은 로비를 지나 계단 위까지 수십 미터로 이어집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이 부딪히는 챈그랑 소리와 배식대의 분주한 손길이 이곳의 열기를 대변합니다. 외부 식당의 절반 가격인 7,000원에서 8,000원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급식업계는 유례없는 호함을 맞이하며 실적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편의점 쪽이나 정성스레 도시락을 쌓아오는 도시락 쪽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맛보다 생존을 선택하게 된 셈이죠. 그런데 손님들이 구내식당으로 발길을 돌릴 때마다 거리에 남겨진 개인 식당들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포구의 한 골목에서 20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오늘도 주방에서 이마에 땀을 닦아냅니다. 가게 밖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서 있지만 사장님의 가슴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손님이 오면 올수록 적자가 나는 기이한 구조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방 한켠에 쌓인 식자재 영수증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콩기름 한 통과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으니 반찬 가짓수를 줄여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가성비 식당이라는 이름표는 이제 사장님들에게 훈장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임대료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동안 부어온 권리금과 시설비가 아까워 차마 문을 닫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사장님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것은 비단 식자재 값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스마트폰 화면으로 날아온 은행의 이자 상환 안내 문자는 사장님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2월 금리 인상 이후 자영업자 한 사람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한 달에만 평균 13만 8천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식당 운영은 그야말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주방의 가스레인지에 불꽃은 사장님의 피눈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제는 더 이상 빌릴 곳조차 없는 처지가 된 셈이죠. 난방비가 무서워 야간 영업을 포기하고 일찍 불을 끄는 가게들이 늘어갔습니다. 모든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사장님들은 결국 마지막 남은 선택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종업원에게 퇴사를 권유하던 날 사장님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는 인건비 문제로 당분간 혼자 운영합니다 라는 가슴 아픈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제 사장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 말고 홀로 달려나와 주문을 받고 다시 들어가 설거지를 합니다. 텅 빈 홀을 혼자 뛰어다니는 사장님의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가게 안에 울려 퍼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파고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 절벽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총동원되어 무급 노동에 매달려 보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손님들의 불만은 쌓여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라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가운 금속 몸체의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바닥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서빙 로봇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은색의 매끄러운 님체에 디지털 웃음을 띄운 로봇은 정확하게 테이블 번호를 찾아 음식을 나릅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로봇을 따라다니며 환호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눈빛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로봇 한 대에 한 달 임대료는 사람 한 명의 월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는 로봇이 구세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실제로 로봇 도입 이후 주방 효율이 높아지고 사장님의 노동 강도가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로봇의 도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바쁘게 움직이는 식당 구석에서 길을 비켜주며 서 있는 나이든 직원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입니다. 기계적인 작동음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사람 사이의 따뜻한 대화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키오스크 주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식당 문턱을 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로봇이 실수로 국물을 쏟았을 때 그것을 닦아내고 사과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 하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로봇이 가져온 효율성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숙제를 던진 셈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대한민국 외식 시장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양극단의 세계로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만 원짜리 오마카세와 명품 벨렌드의 팝업 레스토랑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단돈 500원이라도 싼 도시락을 찾기 위해 마트 오픈 시간에 맞춰 달려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중간 가격대의 식당들이 사라지며 외식 시장의 허리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화려한 미식을 즐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영양 불평등의 위협에 노출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중산층의 식탁이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또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 식탁 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죠. 붕괴된 식탁 위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식자재 폐기율을 0%에 가깝게 줄이는 스마트 식당들이 등장했습니다. 거대한 주방 하나를 여러 업체가 공유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공유 주방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스토리와 가치를 파는 작은 식당들은 여전히 단골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새로운 외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는 단순히 음식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먹은 한 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노을 지는 도심의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각자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넌치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의 지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위축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식탁이 차가운 기계 소리만이 아닌 다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길 바라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